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한국 역사 교육의 연구 동향이라는 서적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비디오를 찍고 있습니다. 한국 역사 교육의 연구 동향이라는 책 들어보셨죠? 요런 책인데요. 네, 2011년이죠. 11년 12월 30일 날 출간이 됐으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정확히 10년 전에 출간이 된 서적이에요. 신간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이제 오래됐죠. 신간의 범주에는 속하지 않는 서적인데, 임용고시 공부를 하거나 또는 역사교육 관련 논문을 쓰실 대학원생들, 이런 분들한테는 특히 더 필독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른바 그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었던 역사교육의 연구사를 좀 정리하고 총망라한 서적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 이전에도 역사교육 연구제나 잡지에 또 뭐 예전에 그 96년도에 나왔던 이론과 방법이라는 그 노란 책 맨 뒷부분에 김한열 교수님이 따로 이렇게 연구 논저 목록이라고 해서 따로 정리한 게 있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말 그대로 누가 어떤 글을 썼다, 몇 년에 어떤 글을 썼다라는 그 논저 목록에 불과하지 그 글들에 대한 평가라든가 그 어떤 내용들이 쓰여져 있는가에 관한 언급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양황 교수님이 2009년도에 그 역사교육 원론이라는 강의 수업을 하셨더랬어요. 제가 2007년이었나요? 8년이었나요? 박사과정 때 그때 들었던 것 같은데요. 연도는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아무튼 그때도 강좌 제목이 역사교육 원론이었었고요. 그 역사교육 원론이라는 강좌를 토대로 해서 여기 같이 함께 수업을 듣고 있었던 서울대 대학원생들, 석박사 연구자분들하고 함께 이제 어, 연구사 정도를 한 15년 정도 걸 하셨어요. 15년이란 대략 뭐 1990년대 중후반부터 해서 요 책이 지금 만들어질 2009년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아니 2010년도까지 해서 대략 한 15년 정도에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 성과들을 좀 검토하신 글들이거든요. 물론 그 이전 글도 조금 섞여 있고, 그 이후 글도 몇 편 섞여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그 시기 안에 있는 글들이에요. 그래서 역사 교육의 그 이론적 성과를 9장에 걸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총 9장에 걸쳐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한 번쯤은 이론 공부를 하면서도 읽어볼 만한 장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좀 체크를 해놨었는데 음,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앞에 목차 부분이거든요. 이 목차 부분을 보시면 3장의 역사교육 목적 또는 목표론의 연구 동향이라고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죠. 최근 트렌드로. 그 다음에 여기 5장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4장 부분이 역사 수업에 관한 연구 동향 부분인데 수업 방법에 관한 글도 굉장히 잘 써 있어요. 특히 뭐 역사 수업 방식에 관한 부분을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정리해 놨다라든가 또는 수업 내용 구성에 관한 논문들을 따로 추가했다라든가 또 김한주 교수님이 쓰신 그런 글들과 관련한 내용이 있죠. 역사 교사의 인지적 특성이 역사 수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라든가 뭐 이런 글들도 빠짐없이 잘 들어가 있어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5장인데요. 5장. 그러니까 역사적 사고에 관한 연구의 진전과 변화 부분인데요. 이제 그 부분 보시면 양원 쌤이 제안하신 역사화에 관한 부분 내용도 상당 부분 들어가 있고요. 또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생각 습관으로서의 역사적 사고, 이른바 그 와인버그나 드레이크류가 강조하고 있었던 수업 상황에 맞게 역사가의 사고를 재조직한 내용들이 있죠. 그런 내용들도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의 6장은 새로운 역사 이론과 역사 교육이라고 잡혀져 있는데요. 그것도 제목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요. 새로운 역사 교육과 역사 이론과 역사 교육이라고 잡혀 있는데 갈색 책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갈색 책에서는 한 가지 주제가 없어요. 여기서 밝히고 있는 세 가지 주제는 유럽 중심주의 비판과 대안의 모색이라는 것 가운데서 한국의 세계사 교육에서 유럽 중심주의가 어떻게 작동을 하게 됐고 그것이 세계사 내용 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어 왔는가, 또 향후 지구화 시대에 바람직한 세계사 교육의 내용 구성 방안은 어떤 것들인가, 뭐 이런 것들을 탐색하는 주제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주제가 신문화사와 역사교육이라는 부분입니다. 신문화사와 역사교육. 그러니까 새로운 종류의 그 문화인류학의 방법론을 수용했었던 신문화사가들의 방법론을 역사교육에 적용을 했을 때 생활사 측면에서 어떻게 적용이 가능한 것이고 또는 미시사나 일상사 측면에서 어떻게 적용 가능한 것인가와 관련한 몇몇의 제안 글들을 이렇게 모아놨고요. 세 번째가 역사교육에서 여성과 젠더라는 개념인데요. 여성사와 젠더사가 역사교육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고 어떻게 취급되어지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유럽 중심주의라든가 세계사 내용 구성방안은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또 다시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치더라도 크게 변별력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역사 교육에서 여성과 젠더와 연관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여성사가 또는 젠더사의 관점에서 역사 교육 관점에서 여성사나 젠더사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라는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대단히 좀 난이도가 있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6장 안에 들어가 있는 챕터 3번에 역사 교육에서의 여성과 젠더 이런 부분 한 번쯤은 좀 읽어볼 만한 것 같고요. 그다음 뭐 또 한 가지가 이제 동아시아 역사 분쟁과 역사 교육이라는 부분인데요. 동아시아 역사 분쟁과 역사 교육 이렇게 8장에 들어가 있어요. 동아시아사 과목이 탄생하게 된 배경도 거기다 포함되어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일본의 역사 왜곡이나 또 중국의 동북공정 관련한 내용도 전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시험 문제도 지금 중국의 동북공정과 연관한 부분으로요. 중국의 그 다민족 통일국가론이라든가 중화민족론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의 중국의 영토에 근거해서 중국 내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의 역사는 중국의 변방의 역사다, 중국 변방민족의 역사다라고 취하고 있는 기본 관점이나 인식, 이런 태도를 말을 하는 거죠. 그런 태도를 쓰라고 시험 문제에 저희가 나온 적도 있었었고요. 아울러서 동아시아 교과서의 그 목표나 성격 부분 관련한 교육과정 문제가 또 시험에 출제된 바도 있었었죠. 그래서 8장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국사 해체 논쟁, 국사 과목을 해체해야만 한다라는 포스트 모더론자들의 주장과 이를 반박하고 있는 국사 옹호론자들의 주장, 그렇죠? 가색책에서도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도 잘 정리되어 있고요. 유럽의 역사 교과서의 협의요. 유럽의 역사 교과서 협의, 뭐 보이텔스 합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유엔 권고문이나 유엔 합의문 이런 내용도 다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동아시아 교과서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가에 관한 그런 뒷얘기들도 조금씩 담고 있어요. 간혹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제가 강의 중간에 언급을 하긴 하는데 실은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분들이 이런 책을 또 다 읽어보기란 여간해서 쉬운 일은 아니죠. 이런 책들을 다 읽어보기란요. 근데 뭐 교육대학원생이시든 일반 대학원생이시든 역사교육 관련 논문을 준비하시거나 또는 지금 재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읽어봐야 될 필독서이기도 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리거나 안내드린 사항들을 위주로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임용고시 보신 분들도 방금 제가 설명드린 몇 가지의 챕터들, 몇 가지의 항목들은 언제든지 시험 문제에 또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께 따로 읽어보시라고 권하시기보다는 강의 중간중간에 제가 해당 내용들을 또 설명해드리고 언급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아마 기출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거나 아니면 또 별도의 프린트로 조금씩 요약이 돼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지금보다 좀 디테일하거나 자세한 내용들은 강의 중간중간에 제가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제가 지금 여러 가지 그 역사교육 관련 서적들을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임용고시 학원 쪽에서는 역사교육을 전공하신 그 학원 선생님들이 안 계시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역사교육 쪽에 대해서 이렇게 좀 왜곡해서 말씀을 하시거나 또 잘못 전달해 주시는 사례가 왕왕 있어서 그런 혼돈들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지금 아카이브 형식으로 이렇게 남기고 있어요. 추후에도 이런 신간이 나오게 되거나 어떤 새로운 서적들 또는 논문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큼은 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부 비전공하시는 학원 선생님들의 그 설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수정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다른 뜻은 없고 또 다른 의도도 일체 없고요. 해당 학문을 저도 일정 기간 동안 공부를 해왔으니까 적어도 방향성을 틀리지 않게 제안해 드리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역사 교육을 접근을 하게 되면 훗날 또 역사 교육을 공부하실 때나 또 저처럼 부분적으로 이렇게 역사 교육을 연구하시는 길로 걸어가시게 될 때 방향 설정이 굉장히 잘못돼서 생기는 오류가 발생하게 돼요. 그 오류를 바로잡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그런 실수를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찍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혹여 만약에 이런 짤막짤막한 저 유튜브 강의를 보고 계신 누랑지나 학원 선생님들도 계시다면 지금 제가 안내해드린 내용대로 학생들을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곡하시지 마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